네, 바로 이전 시간에는 데이터 레이스가 일어나는 이유, 일어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레이스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 뮤텍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는 데이터 레이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는데 사실 뮤텍스는 데이터 레이스뿐만 아니라 레이스 컨디션도 해결해줘요.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스와는 다르게 공유되는 메모리 공간과는 상관없이 thread가 어떠한 순서로 엮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때 발생해요. 예를 들면 왼쪽의 코드 같은 경우 print thread id라는 함수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thread의 id를 출력해줘요. thread t1과 thread t2에서 print thread id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메인 thread는 이들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이를 빌드에서 실행을 하면 thread t1과 t2에 대한 id 정보가 나와요. 하지만 이를 계속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처럼 어떠한 순간에는 각각의 thread id가 섞여서 출력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thread가 어떠한 순서로 실행되는지에 따라서 어쩔 때는 t1이 t2보다 먼저, 다른 때는 t2가 t1보다 먼저, 또 어떤 때는 두 개가 완전히 섞여서 출력이 되는 것처럼 thread의 타이밍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이와 비슷한 데이터 레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메모리 공간에 여러 thread가 동시에 접근하고 하나 이상의 thread가 라이딩 동작을 할 때 생겨요. 바로 이전 시간에 만들어본 코드가 글로벌 변수 num에 두 개의 thread가 라이딩을 하면서 생기는 데이터 레이스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스이면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C++ 개발을 하면서 레이스 컨디션과 데이터 레이스는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많이들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문제 모두 뮤텍스를 통해 해결 가능해요. 그럼 바로 뮤텍스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뮤텍스의 기본 동작에는 락과 언락이 있어요.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부분에 뮤텍스 락을 걸어주면 여러 thread들 중에서 뮤텍스 락을 걸어준, 다른 말로 뮤텍스 락을 획득한 오직 하나의 thread만 접근 가능해요. 예를 들면 왼쪽의 코드 같은 경우는 void 플러스 man이라는 함수에서 num이라는 글로벌 베리어블에 두 개의 thread t1과 t2가 동시에 접근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공유되는 메모리 공간을 뮤텍스로 보호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왼쪽의 코드에서 num을 증가시키기 전에 뮤텍스 락을 해주고 num을 증가시킨 뒤 뮤텍스를 해제시킨다면 num이 증가되는 부분은 오직 하나의 thread만 접근 가능하면서 데이터 레이스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예상한 2만이라는 결과값을 볼 수 있어요. 이를 그림으로 다시 알아보면 thread t1과 t2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num이라는 글로벌 베리어블은 뮤텍스로 보호받고 있어요. 이를 처음 접근한 thread가 뮤텍스 락을 획득해서 숫자 0을 1로 증가시키는 동작을 해요. 그럼 이 공간은 뮤텍스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이때 thread t1이 접근을 해서 뮤텍스를 획득하려고 하면 thread 진행이 불나게 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온 thread t2가 자기의 볼일을 마치고 뮤텍스 밖으로 나갈 때 이 공간은 드디어 언락이 되고 블락이 되어 있던 thread들 중 하나가 다시 뮤텍스 락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연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뮤텍스로 하나의 thread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지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불러요. 이때 여러분들이 뮤텍스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지정할 때 주의해야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크리티컬 섹션을 최소화해야 해요. 만약 왼쪽 코드에 플러스 ma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짧지 않고 아래에 훨씬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많은 내용 중에 thread 간에 공유가 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모든 부분을 뮤텍스로 보호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부분의 익스큐션을 오직 하나의 thread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그러니까 뮤텍스가 보호해주는 크리티컬 섹션은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만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왼쪽과 같은 코드는 이 뮤텍스 락을 for loop 안쪽에 해줘도 되고 바깥쪽에 해줘도 돼요. 만약 타임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두 가지 코드 모두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쓸데없는 부분까지 굳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은 최소화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뮤텍스를 처음 학습할 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블락 상태에 있던 thread가 뮤텍스를 다시 얻을 때는 그 순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의 코드에서
10개의 thread를 만들고 각각의 thread에서 플러스 만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를 빌드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예상한 10만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num을 10,000번 증가시켜주는 for loop의 크리티컬 섹션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 공간에 여러 thread가 동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도달하는 thread가 뮤텍스 락을 획득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볼일을 볼 거예요. 그 와중에 다른 thread가 하나씩 도착을 하면서 뮤텍스 락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thread가 획득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블락 상태로 넘어가요. 그 이후 처음 도달한 thread가 자기의 볼일을 마치고 뮤텍스 언락을 해요. 그럼 블락 상태에 있던 여러 thread들 중 오직 하나의 thread만 락을 획득해서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먼저 와서 기다린 thread가 먼저 락을 획득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순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thread만 뮤텍스 락을 다시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다린 순서대로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야 하는 코드가 필요하다면 이런 간단한 뮤텍스가 아닌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써야 해요. 그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뮤텍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시 복습하자면 멀티트레디드 프로세스 환경에서 오직 하나의 thread만 접근 가능한 부분을 크리티컬 섹션이라 부르고 이를 뮤텍스로 보호한다. 이미 락이 된 뮤텍스에 다른 thread가 접근하면 블락이 되었다가 미리 락을 잡은 thread가 언락을 통해 뮤텍스를 해제하면 블락 상태에 있던 thread들 중 하나가 다시 락을 잡고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뮤텍스에 대한 소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C++의 std 뮤텍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